흔히 뇌혈관 질환은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남성들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회장님 병. 맞아요. 이거.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네. 오히려 여성들이 뇌졸중의 위험 앞에 더 취약하거든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따져봤더니 남성은 6.9%인 반면에 여성은 9.1%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성이 훨씬 높네요. 그렇죠. 네. 즉, 한 번 쓰러지면 남성보다 여성이 목숨을 잃을 확률이 더 높고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자들한테 잘해. 여자들한테 잘해.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혈관의 크기에 있다고 볼 수 위치가 있겠습니다. 다르겠구나. 네. 해부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요 뇌혈관이 더 가늘게 태어났기 때문인데요. 실제 연구 아이고. 결과를 보면 뇌로 가는 고속도로인 중대 뇌동맥의 직경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0.3mm 정도 더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같은 뇌졸중이 와도 뇌가 손상되는 범위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가. 아까 그 중장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대사 질환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고지혈이라든지 고혈압,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고혈압, 고지혈증, 뭐 네. 당뇨병 이 세 가지를 보통 대사질환에 묶어서 하는 말이 맞아. 있습니다. 쓰리고라고 부르는. 쓰리고. 이 대사질환들이 이미 현대인의 일상이죠. 일상에 큰 비중을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맞습니다. 국내 20세 이상 인구 중에서 30%는 이미 고혈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지혈증 환자 수가 약 283만 명입니다. 그래서 4년 사이에 40.9%가 급증을 했어요. 게다가 당뇨병 환자 수는 2050년 예상 환자 수가 6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50년에 네. 예상이었는데 30년 앞당겨서 이미 달성됐습니다. 이미 600만 명을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빠르게 간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탓에 그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거예요. 너도 있어, 나도 있어, 다 있어. 아, 원래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맞아, 굉장히 맞아.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뇌경색 위험이 2배나 되고요. 뇌출혈 위험은 1.5배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고지혈증 환자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1.8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고혈압 환자들의 뇌출혈 위험성도 정상 혈압인 사람들에 비해서 3.5배나 높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혈압이 단순히 높은 걸 넘어서 이제 160에 9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는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사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처방된 약을 복용하기만 하면 괜찮겠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질병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일단 고혈압 환자분들이 먹는 혈압약은요. 기본적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때문에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거고요. 또는 이뇨제처럼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켜서 이 혈액량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압력을 낮추려고.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들이 먹는 이 스타틴 계열의 약 등은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결국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모든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고 맞습니다. 또 염증이 생긴 조직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필요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더 늘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약을 통해 그 합성을 막 억지로 억제한다면은 염증을 제거하지 못할 뿐더러 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체내 곳곳에서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요? 이 풍선인데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푸들 모양도 만들고 맞아요. 하는 거 거기에 있죠. 있죠. 네. 그 마치 지금 같은 일시적인 약 복용은 그 풍선 같아요. 여기 누르면 저기 올라가고 터지고 저기 누르면 또 여기 막 계속 그 반복하다가 언젠간 터지고 마는. 근데 대마종자요. 여기에는 뭔 비밀이 있길래 이다지 더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 걸까요? 네.
대마 종자유 속에 함유된 이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고 이 성분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감마리놀렌산.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식물성 기름에서만 좀 발견되는 물질인데 염증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염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자극들을 좀 줄여주고 결과적으로는 끈적끈적해지는 혈액의 점도도 좀 낮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것 자체도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염증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킨다. 이제 이건 알겠는데요. 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우리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혈관에 이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 상황을 맞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방이 쌓였으니까 당연히 제거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전방으로 이제 군사를 보내서 공격하는 겁니다. 지방 없애야 됩니다. 그게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를 통해서 많이 먹으니까 대식세포죠. 이 대식세포가 지방을 막 이제 먹어치우기 시작하겠죠.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식세포 자체 몸이 커집니다. 부풀어 오르는구나. 그렇죠. 부풀어 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또 거품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거품처럼 커진 이 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혈관벽에 또 그대로 쌓여 있는 쌓여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거품처럼 커지면서 혈관 내벽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로 있다가 터집니다. 아이고야. 언제까지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품세포가 팍 터지게 되면 이 안에 있었던 지방 지방이 찌꺼기들이 다 터졌네. 그렇죠. 아이고. 밖으로 갑자기 나와버리는 거죠. 흔히 그래서 피떡이라고 부르는 게 아이고. 혈전이 피떡이죠. 이게 생성되기 더 쉬운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야 도와주러 와. 이 결국 염증이잖아요. 네. 그 염증 물질이 폭증을 하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순환이네. 자, 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한 방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가 되니? 네, 영상 보시죠.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 체내 혈관 모습을 간단히 형상화한 모형입니다. 자세히 보면 혈관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막혀 있어요. 네, 이게 다 지방과 염증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고 막힌 상태인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대마 종자유를 투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과연? 우리 저 나쁜 기름이 혈관을 저렇게 막고 있는데 그럼 쑥 지나갑니다. 넣으면 이 각종 노폐물로 꽉 막혀 있던 혈관에 이렇게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되죠.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녹이는 거지? 네, 싹 녹여주는데요? 역시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되는 맞아요. 거군요. 이열치열처럼 이 대마 종자유 속 감마리놀렌산 성분의 항염증 효과 덕분에 혈관이 이렇게 깨끗해진 겁니다. 와, 속이 이야. 시원하네요. 진짜. 오.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마 종자유. 그렇죠.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4주간 대마 종자유를 섭취시킨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22.5%,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58%가 감소하면서 체지방률도 9.4%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 쥐에게 20일간 대마 종자유를 섭취시켰더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약 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좋은 지방을 늘었어. 대단하네요. 아까 몸소리 텔러분이 중년 여성들한테 대마 종자유가 특히 인기가 많고 좋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네. 이거 실제로 맞는 거예요? 만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이제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 내피세포가 혈관벽의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세포층입니다. 맞아요. 근데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까지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니까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맞아. 지금까지 꾹꾹 눌러놨던 이 수치들이 올라가면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함께 아이고. 커지는 겁니다. 게다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 체내 감마리놀렌산도 같이 이제 50% 정도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절반이나. 왜 중요하냐? 감마리놀렌산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해서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감마리놀렌산이 대마종자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충을 해주게 되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에스트로겐이 충분한 어떤 효과를 내도록 그렇구나. 그렇죠. 좀 더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대마종자의 또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이소플라본이 있는데 이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구조와 기능이 굉장히 유사한 식물성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특별히 감마리놀렌산과 이소플라본이 모두 풍부한 그런 대마종자를 섭취할 경우에 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어쩌면 겁니다.
와.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완경기 여성 96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감마 리놀렌산을 섭취를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11% 줄어들게 되고 이완기 혈압도 9% 감소를 합니다. 야. 그래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것까지 관찰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완경기 여성 73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12주 동안 감마 리놀렌산과 이소플라본을 같이 섭취시킨 결과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건 물론이고 갱년기 증상조차도 완화가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까지 먹고 알 먹고 저녁 과제 넣고 뭐, 와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완경기에 에스트로겐을 잃으면서 사실 산화 스트레스까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다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종자유는 케르세틴, 나리진, 카테킨 등 이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이 풍부해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산화. 너무 좋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응. 이 양파 껍질에 많은 이 케르세틴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케르세틴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활성산소의 생성 경로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 활성산소를 직접 소고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독특한 구조적 특성 덕분에 이 전자를 주고받는 능력이 높아서 활성산소와 쉽게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케르세틴은 단순한 항산화제라기보다 내부의 황산화 능력 자체를 높여주는 물질인 거죠. 너무 좋다. 좋은데 아니 그 대마종자유에는 케르세틴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다른 종류의 오일과 대마종자유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올리브유보다 무려 4배나 더 강력했고요. 4배요? 그다음에 이 카놀라유보다는 4.3배, 그리고 코코넛 오일보다는 무려 17배나 강력했어요. 와. 17배? 어쨌거나 우리가 그 급감하는 호르몬 역할을 보완해줄 다양한 성분들이 많다는 거 네. 몹시 좋습니다. 근데 요럴 때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되면은 이거는 맞아요. 말짱파이다. 그렇죠. 맞아요. 대마종자유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대마종자유라도 그냥 먹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네. 핵심은 내 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맞아. 즉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기름기 많은 삼겹살을 먹고 나서 그 접시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거 설거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찬물만 헹구게 되면 이게 기름이 잘 닦여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아우 네. 찝찝해. 싱크대에 묻은 것도 안 닦으시죠. 맞아요. 네. 미끌미끌거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쭉 설거지를 하게 되면 기름이 싹 분해되면서 그렇죠. 찢겨 나가잖아요. 우리 몸속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마종자유는 기름, 네. 그리고 우리 몸속의 피나 체액은 물이잖아요. 네. 그럼 물과 기름 원래 잘 안 섞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담즙산이라는 것을 분비를 해서 대마종자유를 아주 잘게 쪼개서 물과 잘 섞이게 만들어줘서 흡수를 잘하게 도와줍니다. 됐네요. 문제가 그렇죠. 해결됐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담즙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하주로. 안타까워요. 하주로.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노인의 담즙산 농도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약 72%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도 85% 정도 감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중장년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몸이 제대로 흡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아이고. 기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네. 이 대마종자유는 결국에는 기름이니까 지용성이잖아요. 그렇죠. 또 물과 친한 친수성에서는요 아예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통과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죠. 물이 있는데 거기 기름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렇네. 그래서 인체 세포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요 세포 바깥으로 머리 모양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친수성 성분이고 다리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기름이랑 친한 말하자면 친유성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은 친수성, 안쪽이 친유성입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같은 친수성 구조가 아닌 대마종자유는 이렇게 튕겨져 나와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공법을 생각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하이퍼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이퍼셀 하이퍼셀. 공법을 사용하는 거죠. 하이퍼셀 공법이 뭐죠? 쉽게 말해서 이 대마종자유를 인체 세포막과 같은 이 친수성 구조의 물질로 감싼 겁니다. 아, 친수에 탈을 쓰는 거구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마종자유가 세포막과 쉽게 결합을 할 수 있겠죠? 나 너랑 같은 동족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포 내로 흡수가 쉽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하이퍼셀 공법 같은 인지질 복합체 형태는 체내 흡수율을 개선시켜 준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퍼셀 공법을 항암제
흡수에 적용할 경우 다른 인지질 복합체 공법보다 암세포 내로 이 항암제가 쏙쏙 잘 전달될 이 능력과 또 항종양 효과가 뛰어나다는 내용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제약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네. 이 최신 기술이 네네. 최근에는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같은 건강기능식품 분야까지도 확대돼서 야. 적용되고 있고 그 중심에 하이퍼셀 대마 종자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하이퍼셀 공법을 적용했을 때 흡수율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걸 직접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똑같은 물에 담겨 있는 이 비커를 우리 세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일반 대마 종자유입니다. 건강에 좋아요. 네. 하지만 일반이에요. 하이퍼셀은 아닙니다. 일반. 이걸 한번 투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지 볼게요. 네. 대마 종자유긴 한데 안 섞여요. 그쵸. 이제 방울방울 뜨네요. 그쵸. 어째 강제로 좀 섞어보고 싶어요. 자, 섞였으면 세포에 좋겠어. 빨리 흡수되라. 그렇지, 그렇지. 흡수되라. 좋은 기름이라면서. 그런데 문제는 세포 안으로 흡수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먹어도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네. 그렇죠. 자, 이제 하이퍼셀 공법을 사용한 자, 이 대마 종자를 한번 네. 사용해 볼게요. 자, 넣어볼게요. 자, 어떤 일이 하는 벌어질지. 대마 종자유. 우와. 아니, 반응이 달라요. 아니 어떻게 기름이 어떻게 이렇게 물에 잘 섞여요? 우유가 됐네. 할 때마다 나도 신기해, 이거는. 하이퍼셀 공법 자체가 이제 세포막과 유사한 침투성으로 둘러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이렇게 섞이는 거. 층이 없고 그냥 하나로 그냥 합쳐져 있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세포가 이렇게 이야. 섞는다고 하면 말도 안 돼. 아니 기름과 물이 이렇게 섞인다고요? 이야. 하이퍼셀 진짜 신기하네. 신기해요. 대박이다. 자,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일반 대마 종자유와 하이퍼셀 공법을 적용한 하이퍼셀 대마 종자유의 흡수력을 비교했던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하이퍼셀 대마 종자유 체내 흡수율이 무려 142%가 높았습니다. 흡수율이 142%. 그렇죠. 야. 그리고 흡수가 된다는 걸 결국엔 장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네. 장 점막 침투율도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요번 실험은 인정. 인정. 그렇죠, 인정. 하이퍼셀 공법은 꼭 앞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요. 마지막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 엑소 찬스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셀 대마 종자유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1000mg인데요.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권장량을 지켜주시고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물성 기름은 산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산패되면서 변질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착유된 신선한 제품인지 그리고 50도 이하의 온도에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고 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